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커피숍이나 어떤 카페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곧 기말고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 곧 방학이겠죠. 그러면, 또 중고생들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고요. 6월에 시험이 지금 고3 학생들한테 좀 중요한 시험이죠. 제가 맨 처음에 하고 한숨을 쉰 이유는 요즘 들어 더 유난히 저희 청소년들 하여튼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학령기를 시작한,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생들까지 너무나 뭐 시험 공부 스트레스에 이렇게 시달리는 걸 보면서 난 다 끝나서, 물론 반디도 지금 공부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청춘들, 파릇파릇한 학생들이 너무 안쓰럽다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었고요. 저희 동네는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카페인데 24시간을 해요. 그래서 밤늦도록 가면 다 이제 펼쳐놓고 공부를 하죠. 집 근처에 도서관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10시인가 10시 반이 끝이기 때문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만큼 또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만큼 또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없죠. 여러분 삼성동의 코엑스 아시죠? 그 코엑스에 5월 말일날 이제 그 도서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 쇼핑몰과 도서관 약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들어가는 그 중앙에,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코엑스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극장이나 서점이나 기타 여러 쇼핑몰로 갈라지는 가기 전에 예전에 인포가 있던 그 큰 중앙 광장 같은 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가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층 그 밖으로 나가는 좁은 그 2층에 올라가는 그 공간도 다 책으로 메꿔져 있고, 물론 그 앉아서 책을 읽을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노트북을 갖고 가서 이렇게 충전해서 노트북 활용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곳곳마다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책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존에 있는 책도 있고 이제 계속 기부도 받더라고요. 뭐 그래서 몇 권 이상 기부하면 무슨 선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도서관을 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이제 제가 맘 잡고 도서관, 우리나라 각국에 있는 도서관 순례를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도서관 마니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 외에도 뭐 어떤 도서관에 가면 식사가 정말 맛있어.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 도서관 식당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건 제가 나중에 도서관 순례를 시작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코엑스몰 가니까 그 굉장히 도서관도 잘 돼 있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거라고 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근데 그 쇼핑몰 한가운데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공연도 계속 잡혀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손님을 유치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 어느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색다른, 그쵸? 제가 그 쇼핑몰 그 한가운데 그 넓은 공간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데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참
그 언밸런스 하면서도 되게 좋은, 그 바쁜 와중에 뭔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쇼핑몰 한가운데에서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차분하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한 도서관에서 약간 벗어나서 우리한테 듣기 좋은 백색 소음이 있는 공간.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코엑스몰 도서관을 너무 자랑을 했나요? 아무튼 그날 거기에 갔는데도 사실은 거기는 책을 위주로 보고 잠깐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기는 좋지만 뭐 집중해서 그렇게 공부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왜냐면 백색 소음도 좀 우리가 카페나 커피숍에서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커서 데시벨이 높으니까 약간 의문이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공부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입니다. 아,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모습이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언제 어디서나 책을 끼고 있고,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고, 그거는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 노릇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아마 제일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모 노릇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해 본 결과, 이 바른 길이 되는 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말 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러분 사춘기도 그 중고생한테만 오는 거 아니거든요. 4살? 3, 4살, 5살, 이때도 이제 첫 번째 사춘기, 그전에는 그게 사춘기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런 게 와요. 막 계속 징징거리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그 나이가 되면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징징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중고생 사춘기 겪고, 그 와중에 부모는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몰라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 왜 내가 편한 길, 빠른 길을 알려주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이렇게 하다 보면 저를 붙들고 항상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녀도 저희 자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앞길을 잘 택해서 스스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인데, 그 저라고 그 중간중간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많이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시기에 부딪히니까 저도 나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닥치니까 저도 약간 혼란스러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부모 노릇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요즘 힘든 부모의 역할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쉽게 한다 그래서 자녀를 덜 사랑하거나 자녀가 불편해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뭔가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일에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조차도 저희는 막 하나하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되고 어쩌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완벽한 부모님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뭐가 나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완벽한 부모 밑에서 양육되는 것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야? 깜짝 놀라시죠? 완벽한 부모는 그 자녀의 그 어떤 시중, 어떤 요구 이런 거를 다 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감독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는 좋은데 그 결국에는 자녀의 자신감, 독립감, 독립심 이런 것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완벽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는 자녀의 행동이 곧 부모의 능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녀를 과잉보호하게 되고 미리 못하게 뭐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녀 스스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부모 밑에서 양육되는 게 자녀들한테는 어쩌면 큰 고통이라는 얘기죠. 이제 좀 헉 하고 놀라시진 않으시겠죠. 그럼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 보통 이제 그 부모 교육하거나 이제 그런 챕터를 배우게 되면 가장 크게 완벽한 부모와 책임감 있는 부모로 나눠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완벽한 부모와 책임감 있는 부모는 조금 다르죠. 조금이 아니라 이제 완전 다른 건데요. 제가 짧게 탁탁탁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완벽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몇 가지 신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자녀를 통제해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행동이 그 부모의 능력이거나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부모에게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통제해야만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녀한테 복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이렇게 들어야 돼. 야, 엄마 말만 들어. 그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자다가 떡 생긴 거 먹으면 체하죠, 여러분. 어쨌든 저 복종을 요구하고 이거를 이제 보상을 주거나 넌 이렇게 이거 잘해.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뭘 줄 거야. 네가 이거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줄 거야. 뭐 이렇게 보상과 벌에 대한 그 행동을 하시죠. 자꾸 행동을 하시면서 자녀를 이기려고 하세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이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죠. 계속 같이 의견을 하나의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를 주고받아서 자녀의 뜻도 물어보고 부모는 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주면 그거랑 자녀랑 얘기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꾸 이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를 통제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나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우월한 게 이제 뭐냐면, 그, 자녀보다 우월한 거예요. 나이, 뭐, 일찍 사서 많은 경험, 이런 게 있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해.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어떤 잘못도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해가 오다 하면 점점 독선적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 너는 내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붙이죠. 뭐 할 때마다 자녀가 뭐를 할 때, 요구할 때 자꾸 조건을 붙여서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 너 그러면 뭐 자녀가 예를 들어 뭐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너 여기서부터 이거 해. 이거 잘하면 사줄게. 이런 어떤 그 조건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자녀는 나한테 빚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부모는 나는 자녀 앞에서 가장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요구하니까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결점을 찾겠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실수를 하면 그게 나의 결점으로 생각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기회를 빼앗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완벽한 부모지 않아도 이제 늘 나타내는 경우긴 한데, 나보다, 부모인 나보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은 자녀죠. 자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와 모든 일과 모든 스케줄이 전부 그 아이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중을 들어주는 거가 되는 거죠. 뭐든 너는 공부만 해. 너는 요 숙제만 해. 나머지 엄마가 알림장을 보고 너희 준비물 뭐 이런 건 다 엄마가 챙겨줄게. 네가 뭐 그 과제 중에 어디 현장을 가야 되는 거 있으면 엄마가 스케줄 다 만들어줄게. 하다못해 어떤 부모님들은 자원봉사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제가 저희 구청에 그 자원봉사 팀장님을 좀 아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신대요. 우리 아이는 너무 바쁜데 내가 하고 그거를 우리 아이 자원봉사 시간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너는 오직 공부만 해라. 내가 나머지는 다 해줄게. 이런 식의 시중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나는 자녀를 통제해야만 하고 나는 자녀보다 우월하고 자녀는 나에게 빚이 있고 나는 완전해야 되고 그래서 결점을 자꾸 찾고 그 다음에 나보다 자녀가 우월해서 자녀가 훨씬 중요하니까 나의 모든 거는 그 아이에 맞춰져 있는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뭐 자녀의 늘 뭐 알림장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그게 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고등학교까지 가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대학교 가서 엄마한테 수강 신청 그 시간표를 짜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 실제 위주로 저 아는 분의 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높은 그 S그룹에 들어갔는데 브리핑 자료를 엄마 보고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런 패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럼 책임감이 있는 부모님의 신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완벽한 부모와 책임감 있는 부모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책임감 있는 부모님들의 신념은 그거예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걔가 뭘 알아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그렇게 저처럼 반문하는 생각 언뜻 드신 분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시는 분 그쪽으로 살짝 화살표가 그쪽으로 가시는 중이죠. 돌아오셔야 하는 거죠. 자녀는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3살이면 3살에 맞는, 5살이면 5살에 맞는 그 선택이 할 수 있는, 그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의. 그래서 그런 책임감 있는 부모님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선택하도록 해요. 너 어떤 옷 입을래? 오늘 양말은 뭘 신고 싶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 신고 싶어? 이거 신고 싶어.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이 보기에는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해서 노란색을 입었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빨간색을 선택하면 그걸 격려해 주는 거야. 너는 예쁜 빨간색을 오늘은 입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유 날씨도 이런데 노란색을 입어야지. 이게 아니라 결정을 했으면 자녀 보고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그 결정을 굉장히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완벽한 부모님은 자기가 자신이 자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책임감 있는 부모는 나와 자녀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자녀를 믿고 자녀를 존중해 주겠죠. 선택도 하게 하고 그 선택에 아까 격려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자녀가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어두워서 노란색을 입으면 좋겠다는 엄마 말이 있었지만 나는 빨간색을 입어서 사람들 눈에 아니면 어두운 색을 입어서 비 오는 날 사람들 눈에 안 띄어서 아 이게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걸 스스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선택을 했을 때 뭐 오늘은 비가 와서 미끄러우니까 뛰지 말고 살살 걷는 게 좋겠지만 너무 기분이 져서 막 뛰어놀거나 막 우당탕탕 뛰다 보면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겠죠. 그치만 깨닫는 거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으니까 내 선택에 이거에 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방 항상 닫고 다니라고 했는데 중고생들한테 그 했는데 막 너무 급하니까 열고 다니다가 뭘 잃어버렸어. 그거 자기 선택인 거죠. 분명히 엄마가 깨울 때 일어나면 늦질 않는데 한두 번 이제 자기가 좀 10분만 하다가 늦게 일어나면 지각을 하게 되고 지각을 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선생님 그렇다고 어떻게 애를 지각을 시켜요? 막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막 늦는 거는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어머님이 한 서너 번 깨웠는데도 알람이 있는데도 일어날게 그렇게 해서 조금 원래 가는 것보다 좀 늦어져서 지각을 하는 경우는 놔두셔야 돼요.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늦었다 너는 교복만 입어 엄마 빨리 차로 데려다 줄게 하고 지각하기 전에 데려다 주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내가 좀 늦으면 또 엄마가 픽업해서 데려다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책임감, 뭐든 자기 선택에 책임감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신다면, 이렇게, 자녀와 내가 동등하게,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 뭐 있다 그랬죠? 믿고 선택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책임감 있는 부모님들의 그 신념 중에 하나는 상호 존중을 믿는 거예요.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입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머님은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아이와 어떻게 하면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작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완벽한 부모님은 나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점을 찾아서 그걸 없애려고 하지만, 책임감 있는 부모님은, 나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불안정한 건 당연해.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는 거, 내 자녀를 보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내 자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남들이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거죠. 책임감 있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네가 이 실수를 하고 이 잘못을 해서 그 결과물이 어떤지만 느끼게 해주면 이 아이도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요러요러한 부분은 다시 바꿔서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자존감이 높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부모님이 나보다 자식이 중요해서 모든 걸 자식한테 올인해서 모든 스케줄, 뭐 시중도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임감 있는 부모는 아니에요. 자식도 중요하고 나도 우리 가족, 우리 자식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타인과 자식과 모든 사람들과 상호 존중을 하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선택이나 어떤 사람, 내 자식을 예를 들면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 있는 부모님 밑에서 양육되는 아이는 뭐가 좋아요? 선택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거기서 많이 배우게 되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그 모든 격려와 믿음과 이런 거를 부모님이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부모와 책임감 있는 부모는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완벽한 부모님들의 신념은 자녀를 나는 통제해야 돼. 나는 우월해, 자녀보다. 그리고 상호 존중이 아니라 자녀는 나한테 빚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완전해야 되고, 나보다는 자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스케줄은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자녀는 동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빚이 있어 이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믿는 거게 먹고 있게 되죠. 그리고 나는 완전한 게 아니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해. 하지만 실수나 어떤 잘못을 발생했을 때 남의 눈치나 남의 신선을 신경 쓰진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 교육에 이제 부탁이 있어서 간담회나 뭐 이렇게 설명회를 가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주제를 알려드리고 거기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랑 아이들 학습이랑 연결되어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완벽한 부모, 책임감 있는 부모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실수,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노력하도. 근데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 완벽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말, 그런 거에 실수가 생겨도 그거를 거기에서 스스로 배우고 또 그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내가 고치고 내가 배우는 거지 남이 그 실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애 키우는 거예요. 그죠?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자녀가 계신 모든 부모님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힘든 일 있으시면 저 반디한테 꼭 연락 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